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emi-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using Unreliable Pastor Label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은 CVPR 2022년도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emantic Segmentation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다음과 같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걸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멘틱 라벨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픽셀 레벨에서 이제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이러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제 이러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우측 하단과 같은 이제 라벨을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모델 자체가 라벨 데이터에 되게 의존적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항상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는 없다 보니 본 논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소량의 라벨 데이터와 이제 대량의 언라벨드 데이터 이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량의 라벨 데이터 세트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학습한 모델에 대한 이제 프리딕션 결과를 언라벨드 이미지에 대한 이제 패시저 라벨로서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시저 라벨을 사용을 해주게 되다 보면 이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 그림을 이제 보시면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이제 프리딕션 결과를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렇게 아이올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특히 체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올 값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이 unreliable 이제 그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시브 라벨로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는 프리딕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 unreliable 패시브 라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해서 엔트로피 맵을 먼저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뽑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엔트로피 밸류를 좀 필터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패시브 라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엔트로피의 밸류가 굉장히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백그라운드고 이게 뭐 사람이고 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는 이 C그림이 그 명확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제 리얼라이어블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엔트로피 밸류가 굉장히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그림 B에서도 하얀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 소프트맥스 값들을 한번 뽑아보면 이게 정확하게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unreliable predic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 논문에서는 이런 unreliable prediction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잘 활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이 UTPL 프레임워크는 이제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카테고리 와이즈 메모리 뱅크인데요. 이 해당 메모리 뱅크를 보시면 이제 unreal, 이제 unreliable 이 픽셀 이것들이 보통 이제 네거티브 샘플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되게 균일하게 이제 스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reliable과 이제 unreliable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되는 thresholding 값을 모델 학습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어댑티블리하게 뭔가 설정을 했던 것이 이제 컨트리뷰션이에요. 네, 다음은 리레이트 워크입니다. 이제 패션 랄링과 관련돼서 이제 밑에 있는 픽스 매치와 같은 모델들이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클리 어거비테이션이 된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 걸쳐가지고 나오게 이 프리딕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스레셜딩 값을 한번 이제 그어주게 되고 그 이외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라벨로스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스레셜링과 아래에 있는 이제 unreliable prediction에 대해서도 뭔가 모델 학습에서 잘 활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이 패시도 세그와 같은 이제 선행 연구들이 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미리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들 자체가 이 펄스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펄스 네거티브 샘플에 해당하는 이 unreliable 픽셀 역시도 모델에 잘 활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해당 UTPL 모델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는 셀프 트레이닝 모델과 같이 스튜던트와 이제 티처 모델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티처 모델의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던트의 웨이트를 뭐 그대로 EME를 사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 두 개의 모델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인코더하고 디코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헤드와 리프레젠테이션 헤드를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서 다음부터는 이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인 로스는 아래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로스,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로스,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로스 이 세 개를 포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벨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언라벨 이미지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인 이렇게 뭐 슈퍼바이즈드 로스하고 좀 똑같은데 그냥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언라벨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패시브 라벨 같은 경우에는 좀 리얼라이어블한 것들만 이제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시브 라벨을 계산을 해주고자 먼저 티처 모드에서 프리딕션 결과를 뽑게 되고 그래서 이 프리딕션에 대해서 뭐 엔트로피 레벨 그러니까 픽셀 레벨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스트레싱 링 값보다 이제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얼라이어블 패시브 라벨로서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로스는 인포 NC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로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앵커 픽셀과 포지티브 샘플, 그 다음에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분리를 해주고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로스 계산에서 뭐 각각의 디스턴스를 뭐 좁혀주거나 아니면 멀리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서 로스 계산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했던 이 unsupervised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픽셀 레벨에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떤 것이 리얼라이어블한지 아니면 어떤 것이 이제 unreliable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감마 t라고 하는 스레셜링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이제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믿을만하다,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믿을만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써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감마 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numPy 함수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해당 numPy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뭐 이미지에 대해서 뭐 100분의 25%의 인텐시티를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서 사용하는 numPy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마 t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 알파 t에 대해서 이 값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값을 바뀌게 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티처 모델이 계속 학습하게 되면서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리얼라이어블 패스 라벨을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감마 t 역시도 갱신을 해줘야 하는데 그 갱신을 이렇게 알파 t로서 이렇게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t에 대한 수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초기화과 이렇게 알파 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t 값을 이제 매 f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전체 로스에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람다 u라는 웨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계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람다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 웨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unreliable 이제 패시브 라벨에 대해서는 이제 0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스 계산이 전혀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 unreliable passenger labels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 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reliable prediction 결과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정확하게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렇게 판별이 가능한데 이 unreliable 이 prediction 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뭐 정답인지에 대해서 부분이 좀 많이 힘들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이스클과 카, 그 다음에 트레인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점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이들에 대해서 뭐 네거티브 샘플로서 이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앵커 픽셀과 포지티브 샘플, 그다음에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세 개를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앵커 픽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퍼스티브 스레시홀딩가 이제 0.3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앵커 픽셀로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벨드 이미지나 언라벨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서 앵커 픽셀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고 이 퍼스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으로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샘플은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바이너리 이제 변수가 1일 때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변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라벨드 이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픽셀 레벨로서 이제 카테고리 오더를 먼저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오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맥스 값으로서 이렇게 밸류를 뽑아주게 되고 이렇게 높은 것으로부터 이제 낮은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소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드 이미지에 대한 이 바이너리 이제 변수를 설정해주는 이 텀을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클래스 C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더에서 해당 클래스 C가 정확하게 이제 0부터 이제 로우 랭크가 여기서는 지금 3으로 설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0부터 이렇게 3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로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고 이제 언라벨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언리얼라이블 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주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카테고리 5대에서 클래스가 이렇게 로우 랭크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3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 랭크 값은 20이니까 그래서 이 3보다 높고 이제 클래스 이제 20개까지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 사이에 있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네거티브 샘플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을 이렇게 정의해 줘가지고 뭐 앞에 설명했던 이 이제 인포 NC 로스에다가 그대로 이제 이름한 이제 포지티브 샘플이나 네거티브 샘플 그 다음에 뭐 앵커 픽셀 사용을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했던 그 네거티브 샘플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어가자면 뭐 여기서는 이제 본 논문의 저자는 카테고리 와이즈 메모리 뱅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이 빨간색 바운딩 박스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퀘이션 16번에 대해서 네거티브 샘플 정의를 먼저 해주게 되고 이 이 메모리 뱅크 안에다가 넣어주게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뭐 합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계속 스테이블 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서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앞서 좀 실험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본 논문의 학습과 평가에는 파스칼 VOC하고 이렇게 시티스케이프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 VOC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20개의 클래스를 포함을 해주고 있긴 하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원래 있던 기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464개를 클래식 셋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걸쳐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1584개로써 이렇게 블렌드 셋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이제 데이터 세트와 이제 데이터 세트를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요. 해당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로서는 프리트레이닝된 레슨앱 100일 모델 사용해주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넷 V3 플러스 모델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과 그 다음에 배추 노멀리제이션, 그 다음에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 이거를 이제 하나의 블록으로 엮어가지고 두 개씩 사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채널 개수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헤드로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렇게 MIU 매트릭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 평가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스칼 VOC 이제 클래식 셋에서 먼저 비교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슈퍼바이즈드로서 이렇게 모델 학습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뭐 모델 성능이 당연히 이렇게 좋아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소타 모델과 비교해가지고도 그 성능이 꽤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파스칼 VOC 블렌더 셋과 그 다음에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슈퍼바이즈드만으로서 학습한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그 성능이 잘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소타 모델과 비교해가지고도 이런 식으로서 성능이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어블리게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 논문에서 이렇게 unreliable 패스더랍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이 모델 학습을 잘 시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네거티브 샘플을 결정해주게 되는 해당 수식에서 지금 앞에 텀에 해당하는 이 감마 t의 값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탑 20%나 바텀 20% 그리고 뭐 이제 엔트로피 밸류하고 뭐 상관없이 샘플링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탑 20%를 설정하였을 때가 가장 큰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 해당 수식에서 이 뒤에 텀에 해당하는 이 probability and insertion rate 값을 뭐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로우 랭크 값과 하이 랭크 값을 뭐 이런 식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로우 랭크 값을 3, 그 다음에 하이 랭크 값을 뭐 20으로 했을 때가 가장 큰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우 랭크 값을 뭐 1로 했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필터링이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랭크 값을 10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실상 이렇게 앵커 픽셀과 좀 무관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 그러니까 그 로스를 넣었을 때와 아닐 때의 그 차이를 보시면 그 성능 향상이 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nreliabl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스레셔딩 이제 필터링을 뭐 잘 했을 때야 아닐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 향상을 좀 뭐 확인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잘 필터링이 됐을 때 가장 큰 성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개수를 결정을 해주고 있는 지금 이 감마 t 값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감마 t는 앞서 설명했던 것 같이 알파 t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값을 변화하는데 여기에서 있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 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 실험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알파 제로가 지금 20일 때가 가장 큰 성능이 가장 큰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정성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로서 학습을 했을 때고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그냥 네거티브 샘플을 뭐 엔트로피 필터링과 없이 그냥 설정한 케이스예요. 하고 E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노란색 바운딩 박스를 중심으로써 뭐 비교를 해봤을 때 해당 모델이 로컬리제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unreliable 패스트라벨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자체가 사실 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패스트라벨을 좀 정확하게 생성을 해야 하는 문제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본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